교실 창가 자리에 앉은 김소연은 늘 그렇듯 조용히 수학 문제집을 펼쳐두고 있었습니다. 반에서 가장 성실하다고 소문난 모범생이지만 그 성실함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죠. 뒤에서 들려오는 속삭임과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모두 자신을 향한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소연은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야, 김소연. 한유진의 목소리가 교실 뒤편에서 들려왔어요. 소연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유진은 반에서 가장 인기 많은 아이였고 그만큼 영향력도 컸죠. 소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야? 소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너 어제 우리 숙제 답 안 알려줬지? 왜? 유진의 무리 3명이 소연의 책상을 둘러쌌습니다. 소연은 당황했어요. 분명 어제 카톡으로 답을 보내줬는데 말이죠. 아, 그거 보냈는데? 소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유진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우리 다 확인했어. 유진이 소연의 필통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펜과 지우개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몇몇 아이들이 쳐다보았지만 곧 고개를 돌렸죠. 점심시간이 되자 상황은 더 심각해졌어요. 소연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순간 유진 무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계단 앞이었죠. 야, 김소연. 유진이 소연의 어깨를 밀었어요. 너 진짜 답답하다. 소연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계단 끝자락이었는데 균형을 잃고 그대로 굴러떨어졌어요. 무릎과 팔꿈치가 계단 모서리에 부딪혔고 교복 치마가 찢어졌습니다. 아픈 것보다는 수치심이 먼저 밀려왔어요. 어머, 미안해. 실수야, 실수. 유진이 연기하듯 말했지만 웃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오후 수업 시간 소연의 가방이 사라졌습니다. 교실을 둘러보니 쓰레기통 안에 처박혀 있었어요. 책들이 구겨져 있었고 도시락 국물이 공책에 흘러내렸습니다. 소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가방을 꺼냈어요.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자 누군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소연이가 가방을 쓰레기통에 넣고 있었어요. 김소연아, 왜 그런 짓을 했니? 담임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어요. 아니에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소연이 해명하려 했지만 담임은 손을 저었습니다. 요즘 애들이 다 그래. 관심 끌려고 별짓을 다 한다니까. 담임은 그렇게 말하고는 수업을 시작했어요. 하교 시간 소연은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웠어요. 계단에서 넘어진 충격 때문인지 아니면 하루 종일 쌓인 스트레스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학교 문을 나서자마자 소연은 그 자리에 쓰러졌어요. 학생, 학생. 지나가던 어른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와 함께 소연의 의식은 흐려져 갔어요. 마지막으로 본 것은 휴대폰 화면에 뜬 언니 수연의 사진이었습니다. 응급실의 하얀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소연은 천천히 눈을 떴어요. 머리가 지끈거렸고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의자를 끄는 소리가 들렸죠. 깼구나.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소연이 고개를 돌리자 언니 수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언니 소연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습니다. 수연은 조용히 소연의 손을 잡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성 실신이래. 몸에 멍도 여러 개 있고. 수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주먹이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언니, 나는 괜찮아. 소연이 애써 웃으려 했지만 수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지 않아. 내 교복 봤어. 찢어진 거, 더러워진 거 다 봤다고. 수연이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말해. 소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언니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더 큰 문제가 될까봐 걱정됐습니다. 수연은 격투기 국가대표 후보였어요.
성격도 소연과는 정반대로 불같았죠. 그냥 넘어진 거야. 실수로 소연이 거짓말을 했어요. 수연은 돌아서서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언니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실수로 교복이 찢어지고, 실수로 가방이 더러워지고, 실수로 쓰러진다고. 소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연은 한숨을 쉬며 다시 의자에 앉았어요. 알았어. 내가 말하기 싫으면 내가 알아볼게. 수연의 목소리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수연은 소연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옷장을 열어 교복을 꺼냈습니다. 찢어진 치마, 얼룩진 블라우스를 보며 수연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어요. 수연은 자신의 방으로 가서 거울 앞에 섰습니다. 소연과는 쌍둥이는 아니지만 1살 차이에 키와 체격이 비슷했어요. 머리 길이만 맞추면 충분히 소연으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동생 건드린 년이 누군지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수연이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 새벽 수연은 일찍 일어나 소연의 교복을 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정말 소연과 비슷했어요. 다만 눈빛만은 달랐죠. 수연의 눈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소연은 아직 잠들어 있었어요. 수연은 조용히 쪽지를 남겼습니다. 아픈 척하고 집에 있어. 언니가 다녀올게. 학교 정문 앞에 선 수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소연이 다니는 이 학교에 발을 들여놓는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수연은 주변을 관찰했어요. 어떤 아이들이 소연을 괴롭혔는지, 어떤 선생님이 방관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교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수연은 잠시 멈춰 섰어요. 문 너머로 들려오는 아이들의 수다 소리, 웃음소리가 소연에게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수연은 문 손잡이를 잡았어요. 이제부터 자신은 김소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약한 소연이 아닌 복수를 품은 소연이었죠. 자, 시작해볼까? 수연이 작게 중얼거리며 교실 문을 열었습니다. 교실 문이 열리는 순간 모든 소음이 멈췄습니다. 아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향했어요. 이번에 있어야 할 김소연이 교실에 나타난 것입니다. 소연이 아니야.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수연은 천천히 교실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평소 소연이 걷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걸음걸이였어요. 어깨가 펴져 있었고 고개도 당당히 들고 있었습니다. 한유진이 친구들과 함께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야, 너 어제 쓰러진 거 아니었어? 왜 나왔어? 수연은 유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소연이었다면 시선을 피했을 텐데 수연은 정면으로 응시했어요. 유진의 얼굴에서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쳤습니다. 병원에서 괜찮다고 하더라고. 수연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목소리 톤도 평소 소연과 달랐습니다. 더 낮고 더 단단했죠. 담임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왔어요. 김소연아, 너 어제 쓰러져서 병원 갔다고 들었는데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수연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그 정중함 속에는 예전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수연은 소연의 자리로 걸어가 앉았어요. 주변 아이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뭔가 다르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죠. 첫 번째 수업이 시작됐어요. 수연은 소연이 하던 것처럼 열심히 필기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교실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소연을 괴롭혔는지, 누가 방관했는지 하나하나 관찰했어요. 쉬는 시간이 되자 유진이 친구 둘과 함께 다가왔습니다. 평소라면 소연을 괴롭히는 시간이었죠. 야, 김소연. 유진이 수연의 책상을 손가락으로 톡톡 쳤어요. 너 어제 우리 때문에 넘어진 거 아니라고 했지? 그럼 왜 병원까지 갔어? 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유진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유진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소연의 눈빛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병원에 간 이유를 왜 너한테 말해야 해? 수연이 차분하게 물었어요.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소연이 한유진에게 이런 식으로 대답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유진도 당황했어요. 뭐야, 너 갑자기 왜 이래? 유진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수연은 일어났습니다. 평소 소연보다 훨씬 당당한 자세였어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내가 모르고 있었을 뿐이지. 그 말에 교실의 공기가 확 바뀌었어요. 몇몇 아이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죠. 점심시간 수연은 혼자 도시락을 먹고 있었어요. 평소 소연이 앉던 자리, 교실 구석 창가였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아무도 감히 다가와 괴롭히지 못했습니다. 반에서 가장 조용한 아이 중 하나인 강민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소연아, 너 어제 일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수연은 강민이를 바라봤어요. 이 아이는 소연을 괴롭히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걱정하는 눈빛이었어요. 응, 조금 수연이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고마워, 걱정해줘서. 강민이가 작게 웃었어요. 앞으로는 힘들면 말해, 도와줄게. 오후 수업 시간 담임 선생님이 수연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죠. 하교 시간이 되자 유진이 마지막으로 수연에게 다가왔어요. 야, 김소연, 너 정말 이상해. 예전 같지 않아. 수연은 가방을 메며 유진을 바라봤어요. 사람은 변하는 거야. 특히 힘든 일을 겪고 나면 더욱. 그 말을 남기고 수연은 교실을 나갔습니다. 뒤에서 아이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복도를 걸으며 수연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진짜 복수는 지금부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수연은 어제보다 더 일찍 학교에 도착했어요. 교실 분위기를 완전히 파악하고 싶었습니다. 몇몇 아이들이 이미 앞자리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는데 수연이 들어서자 시선을 돌렸어요. 소연아, 오늘도 일찍 왔네. 반장인 지수가 인사했어요. 평소라면 소연에게 관심도 없었을 텐데 어제부터 뭔가 달라진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나 봅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어요. 곧 한유진과 그 무리가 들어왔습니다. 유진은 어제부터 계속 신경이 쓰이는 듯 수연을 힐끔힐끔 바라봤어요. 첫 번째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 드디어 유진이 움직였습니다. 친구 둘을 데리고 수연에게 다가온 거예요. 야, 김소연. 어제부터 너 진짜 이상해. 유진이 수연의 책상에 손을 올렸어요. 입원한 게 쇼였냐? 관심 끌려고. 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유진을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났습니다. 유진보다 키가 작았지만 뭔가 압도적인 기세가 있었어요. 뭐야, 뭐 하려고? 유진이 살짝 뒤로 물러났어요. 수연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너랑 할 말이 있어. 따라와. 뭐? 너가 나한테 명령해? 유진이 당황하며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수연은 대답하지 않고 교실 뒤편으로 걸어갔어요. 유진은 친구들 앞에서 체면이 서지 않아 마지못해 따라갔습니다. 교실 맨 뒤 사물함 옆 구석진 곳에서 수연이 멈춰 섰어요. 다른 아이들이 잘 보이지 않는 자리였죠. 여기서 뭐 하려고? 유진이 말하려는 순간 수연이 유진의 팔을 잡았어요. 격투기를 하는 수연의 악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유진이 깜짝 놀라며 팔을 빼려고 했지만 움직일 수 없었어요. 아, 아파. 나. 유진이 작은 소리로 비명을 질렀어요. 수연은 유진을 벽 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조용히 해. 다른 애들한테 들리면 안 되잖아. 유진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소연이 이런 힘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내 동생 건드린 년 너지? 수연이 조용히 물었어요. 뭐, 동생? 너 무슨 소리야? 유진이 중얼거렸어요. 수연은 유진의 팔을 더 세게 잡았어요. 어제 계단에서 밀었지? 가방 쓰레기통에 버렸지? 그동안 얼마나 괴롭혔어? 유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수연의 눈빛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평소 김소연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말 안 할 거야? 수연이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럼 내가 하나씩 다 알아낼게. 누가 뭘 했는지, 언제 했는지 전부 다. 야, 너 진짜 이상해. 너 김소연 맞아?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수연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김소연 맞아. 다만 예전의 나약한 소연이 아닐 뿐이지. 그때 담임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왔어요. 야, 너희들 뭐해? 수업 시작한다. 수연은 유진의 팔을 놓았어요. 유진은 팔을 비비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손목에는 수연의 손가락 자국이 빨갛게 남아 있었어요. 수업 시간 내내 유진은 수연을 계속 바라봤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정확히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김소연을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 유진은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야, 김소연 뭔가 이상하지 않아?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어제부터 완전 다른 사람 같아. 친구 중 하나가 대답했어요. 힘도 엄청 세더라. 내 팔 잡는데 진짜 아팠어. 유진이 손목을 보이며 말했어요. 아이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분명 뭔가 이상했지만 정확히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교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3일째가 되자 교실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연이 소연으로 지내면서 일으킨 변화였어요. 아이들은 더 이상 함부로 소연에게 다가오지 않았고 한유진과 그 무리도 조심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매일 아침 일찍 교실에 와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그 존재감만으로도 교실 전체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이 김소연은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소연아, 오늘 체육 시간에 같이 농구할래? 평소 소연과 말 한 번 섞어본 적 없던 아이가 다가와 말했어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체육 시간 농구 경기가 시작됐어요. 수연은 격투기를 하면서 단련된 몸으로 다른 아이들을 압도했습니다. 순발력, 지구력, 순간, 판단력 모든 면에서 뛰어났어요. 와, 소연아. 언제부터 이렇게 운동 잘했어? 같은 팀 아이가 놀라며 물었어요. 원래 좋아했는데 기회가 없었어. 수연이 대답했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죠. 소연도 운동을 좋아했지만 괴롭힘 때문에 드러내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유진은 상대팀에 있었어요. 경기 중에 수연과 몸싸움이 벌어졌는데 유진이 밀려나며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수연의 힘을 직접 느낀 순간이었어요. 미안해 수연이 손을 내밀어 유진을 일으켜줬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미안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유진은 수연의 손을 잡고 일어나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이 아이가 정말 김소연이 맞나 싶었습니다. 점심시간 수연은 혼자 도시락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러 아이들이 다가와 함께 앉았습니다. 평소 소연을 무시하던 아이들까지도요. 소연아, 수학 문제 좀 알려줄래? 소연아, 방과 후에 PC방 갈래? 갑자기 인기가 많아진 거예요. 물론 수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진짜 친구가 되려는 게 아니라 강해 보이는 쪽에 붙으려는 거라는 것을 말이죠.
고마워 하지만 오늘은 바빠 수연이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그때 강민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소연아,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강민이를 따라 복도로 나갔어요. 다른 아이들이 없는 조용한 곳에서 강민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 김소연이 아니지? 강민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수연은 놀라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들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해? 목소리, 걸음걸이, 말투, 모든 게 달라. 그리고 어제 체육 시간에 보니까 확신했어. 강민이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소연이는 운동을 못해. 그런데 너는 완전 다른 사람이야. 수연은 한동안 강민이를 바라봤어요. 이 아이는 달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진짜로 소연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그럼 어쩔 거야? 수연이 물었어요.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 대신. 강민이가 잠시 망설였어요. 진짜 소연이는 어디 있어? 괜찮아? 수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이 아이만은 진짜로 소연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쉬고 있어. 걱정 마. 다행이다. 강민이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너 소연이 언니지? 수연이 짧게 대답했어요. 내 동생을 괴롭힌 애들이 누군지 확인하고 싶어서. 강민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유진이랑 그 무리들이야. 몇 달 전부터 계속 괴롭혔어. 나도 도와주고 싶었는데 용기가 없었어. 이제라도 말해줘서 고마워. 수연이 강민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오후 수업 시간 담임 선생님이 수연을 불렀어요. 김소연, 잠깐 나와봐. 복도에서 담임이 수연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너 요즘 좀 이상하다. 예전과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많은 일이 있었어서요. 수연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무슨 일? 담임이 물었어요. 수연은 잠시 생각했어요. 이 선생님이 그동안 소연의 고통을 외면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에요. 담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계속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학교 시간 수연은 마지막으로 교실을 둘러봤어요. 이제 며칠 더 지나면 진짜 소연이 돌아올 거였습니다. 그때까지 완벽하게 준비해야 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한 소연이 드디어 학교로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수연은 새벽부터 일어나 소연을 위해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언니,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소연이 교복을 입으며 말했어요. 덕분에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수연이 소연의 넥타이를 정리해주며 말했어요. 오늘부터 진짜 시작이거든.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니가 자신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대략 들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침 8시 30분 소연이 교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평소와 같은 시간, 평소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실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어요. 소연이다. 누군가 외쳤어요. 어라, 그럼 지금까지 우리랑 있었던 건? 다른 아이가 중얼거렸어요. 교실이 순식간에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당황스러워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함께했던 소연과 지금 들어온 소연이 뭔가 다르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거든요. 한유진이 제일 먼저 깨달았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그 무서운 눈빛, 강한 악력, 당당한 자세가 지금 들어온 소연에게서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너 진짜 김소연이야?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소연은 당황했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응, 나 김소연 맞는데? 그때 강민이가 일어났어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랑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던 거야? 교실이 더욱 시끄러워졌어요.
아이들은 지난 일주일을 떠올리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분명 김소연이었는데 지금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무슨 소리야? 나는 일주일 동안 집에서 쉬었는데 소연이 어리둥절해하며 말했어요. 바로 그때 교실 뒤쪽 문이 열렸어요. 수연이 들어온 거예요. 소연과 똑같은 교복을 입고 똑같은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교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두 명의 김소연이 한 교실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나. 누군가 작게 탄성을 질렀어요. 수연은 당당하게 교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보여줬던 그 자신감 넘치는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안녕, 모두들. 수연이 교실 전체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놀랐지? 한유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건 김소연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던 거예요. 너 누구야?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나는 김수연. 수연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소연이 언니야. 교실이 다시 한번 술렁거렸어요. 언니가 동생 대신 학교에 다녔다는 사실에 모든 아이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연은 언니를 바라보며 눈물이 났어요. 언니가 자신을 위해 이런 일까지 한 것에 감동받았지만 동시에 미안함도 느꼈습니다. 왜 그런 거야? 소연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내 동생을 괴롭힌 애들이 누군지 확인하고 싶어서. 수연이 소연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려고. 담임 선생님이 그때 교실로 들어왔어요. 두 명의 똑같은 학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야? 담임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수연이 담임을 바라봤어요. 선생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학교 폭력에 관한 얘기입니다. 교실의 공기가 긴장으로 가득 찼어요.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날 시간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교무실로 두 자매를 불렀어요. 교실에 남은 아이들은 웅성거렸지만 특히 한유진과 그 무리는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교무실에서 수연은 차분하게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소연이 당한 괴롭힘, 병원에 실려간 일, 그리고 자신이 일주일 동안 소연 대신 학교에 다닌 이유까지 말이죠. 이런 일이 있었다면 왜 진작 신고하지 않았어요? 담임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선생님께서 요즘 애들 다 그렇다고 하시며 넘어가셨잖아요. 수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제 동생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아세요? 담임은 할 말이 없었어요. 실제로 며칠 전 소연의 가방이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을 때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거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수연이 가져온 서류 뭉치를 책상에 올렸어요. 병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그리고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직접 확인한 가해 학생들의 명단입니다. 담임이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스트레스성 실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서부터 시작해서 상세한 괴롭힘 일지까지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언제 준비한 거예요? 담임이 놀라며 물었어요.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어요. 제가 격투기 선수라서 법무팀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수연이 명함 하나를 내밀었어요. 변호사님도 동행하실 예정입니다. 그때 교무실 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어요. 수연의 소속팀 법무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 선수의 법적 대리인입니다. 변호사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학교 폭력 사안으로 상담차 왔습니다. 담임과 교감이 급히 불려왔어요.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학폭위 개최를 요청합니다. 변호사가 공식적으로 말했어요. 피해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과 담임교사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교감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아직 정확한 조사도 안 끝났는데.
증거는 충분합니다. 수연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직접 촬영한 영상들도 있어요. 가해 학생들이 저를 소연이라고 착각하고 괴롭히려다 실패한 장면들 말이죠. 실제로 수연은 몰래 녹음기와 소형 카메라를 준비해 왔어요. 유진이 자신을 협박하려던 순간 다른 아이들이 동조하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3일 후 학폭위가 열렸어요. 한유진과 그 무리 3명, 그리고 담임까지 출석했습니다. 수연과 소연은 변호사와 함께 참석했어요. 회의실에서 모든 증거가 제시됐어요. 의료진단서, 상담 기록, 영상 증거, 목격자 진술까지 완벽했습니다. 유진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유진이 결국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몰랐다고? 수연이 차갑게 말했어요. 동생이 병원에 실려갔는데도 몰랐다고? 학폭위 결과는 명확했어요. 한유진은 전학조치, 나머지 2명은 정학처분, 그리고 민사소송까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담임은 직무유기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수연이 소연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끝났어. 수연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언니 정말 고마워. 소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나는 싸울 줄 아니까 대신 싸워줬을 뿐이야. 수연이 소연을 안아주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내가 직접 말할 수 있어야 해. 그날 오후 학교 전체에 소문이 퍼졌어요. 김소연의 언니가 격투기 선수라는 것, 일주일 동안 소연 대신 학교에 다녔다는 것, 그리고 학교 폭력의 진실이 모두 드러났다는 것이 말이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유진이 전학을 간 후 교실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소연은 이제 당당하게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었고 아무도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시간 소연이 교실에 들어서자 여러 아이들이 인사를 했어요. 진심 어린 인사였습니다. 더 이상 눈치를 보거나 무서워하는 아이는 없었어요. 소연아, 어제 숙제 어려웠지? 지수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나도 몇 번 풀어도 안 되더라. 응, 나도 힘들었어. 같이 풀어볼까? 소연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대화였죠. 쉬는 시간 강민이가 소연에게 다가왔어요. 손에는 작은 쪽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소연아, 이거 너한테 주고 싶었어. 강민이가 쪽지를 건넸어요. 소연이 쪽지를 펼쳐보니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미안해, 말은 못했지만 널 괴롭히는 거 보기 힘들었어. 앞으로는 꼭 도와줄게. 고마워. 미나. 소연이 진심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내가 마음 써준 거 다 알고 있어. 강민이도 환하게 웃었어요. 드디어 자신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후련했습니다. 점심시간 소연은 혼자 도시락을 먹지 않았어요. 강민이, 지수, 그리고 몇 명의 다른 친구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형성된 무리였어요. 소연아, 너 언니 진짜 멋있더라. 한 친구가 말했어요. 격투기 선수라며? 응, 국가대표 후보야. 소연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정말 멋진 언니지. 그때 일주일 동안 너 대신 학교 다닌 거 정말 영화 같았어. 다른 친구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소연은 웃었어요. 처음에는 부끄럽고 민망했지만 이제는 언니가 한 일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새로 온 담임 선생님은 소연에게 특별히 신경을 써주었어요. 이전 담임의 직무유기 사건 때문에 학교 전체가 학생들의 고민에 더 귀 기울이게 되었거든요. 소연아,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새 담임이 소연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모든 면에서 도와줄게.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소연이 밝게 대답했어요. 방과 후 시간 소연은 교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혼자가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였습니다.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서로 물어보고 간식도 나눠 먹으며 즐겁게 공부했어요. 소연아, 내일 토요일인데 같이 영화 볼래? 지수가 제안했어요. 좋아. 뭐 볼까? 소연이 신나게 대답했어요. 그때 교실 문이 열리며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어요. 수연이었습니다. 격투기 연습을 마치고 소연을 데리러 온 거예요. 언니, 소연이 달려가서 수연을 안았어요. 이분이 그 유명한 언니시구나. 아이들이 수연을 보며 신기해했어요. 수연은 부드럽게 웃으며 아이들에게 인사했어요. 안녕, 모두들. 우리 소연이랑 친하게 지내줘서 고마워. 언니가 더 고마워요. 소연이 도와주셔서 강민이가 정중하게 말했어요. 수연과 소연이 학교를 나서며 복도를 걸었어요. 지나가는 아이들마다 소연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더 이상 무시하거나 괴롭히는 아이는 없었어요. 어째? 학교 생활이? 수연이 물었어요. 정말 좋아. 이제는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소연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친구들도 많이 생겼고. 그럼 됐네. 수연이 소연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학교 정문을 나서며 수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앞으로는 너도 말하고 살아. 힘들면 언제든 얘기하고 부당한 일이 있으면 당당히 맞서. 알겠지? 응, 언니. 이제는 할 수 있어.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자매는 석양이 지는 길을 따라 집으로 향했어요. 소연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대신 희망과 자신감이 가득했어요. 교실에서는 아이들이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우리도 앞으로 이런 일 없게 조심하자. 응, 누군가 힘들어하면 꼭 도와주자. 정말 멋있었어. 소연이 언니, 가족이 저렇게 지켜줄 수 있다는 게. 침묵으로 가득했던 교실에는 이제 따뜻한 대화와 웃음소리가 넘쳐났습니다. 정의는 때로 말없이 다가오지만 가장 강한 사람은 결국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아이들이 깨달은 하루였어요.